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진에서 겨울철이 되면서 멧돼지가 출몰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화 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민선 7기 목민관 클럽 제12차 정기 포럼이 당진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천안과 아산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효연 기자입니다. 천안과 아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주말 이틀 동안 각각 8명과 9명씩 총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말에 발생한 17명의 확진자 가운데 12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의 가족이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9일 3시 기준으로 아산에서 30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대전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 곳곳에 멧돼지가 출몰해 당국이 포획에 나서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진에서도 겨울철이 되면서 멧돼지가 출몰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에서 지난 8일 도심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 멧돼지가 출몰해 당국이 포획 작전에 나서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겨울철이 되면서 먹이가 없어진 멧돼지가 인근 농가에 출몰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진시에서도 겨울철이 되면서 산속에 먹이가 없어진 멧돼지가 인근 농가에 출몰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당진시 읍내동 도로 및 곳곳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당진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작년 388건, 올해 102건의 멧돼지 출몰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총기 포획이 주로 이루어졌고 포획틀은 활용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진의 한 옥수수밭에서 멧돼지를 잡으려던 50대 포수가 동료가 쏜 엽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 충남 청양군 야산에서도 멧돼지를 쫓던 엽사가 동료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총기 포획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정확한 멧돼지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려워 포획틀을 설치할 수 없었다며 추후 포획틀 임대 사업을 진행하고 포획단을 늘려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화 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민선 7기 목민관 클럽 제12차 정기 포럼이 당진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화 전략을 주제로 논의하는 민선 7기 목민관 클럽 제12차 정기 포럼이 당진시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지방정부 차원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는 디지털 뉴딜의 지역화 전략에 이어 그린 뉴딜의 지역화 전략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 내 청소년 흡연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소년 흡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 골목입니다. 이곳은 당진 청소년들이 수시로 흡연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벽면에는 흡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많이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낌 없는 청소년 흡연에 인근 상인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을 의식했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사라졌다고 한탄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게에 방문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자 일부 학생이 보복 협박을 했다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충남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 10.9%, 여학생 5.2%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월 20일 이상 흡연하는 남학생은 5.8%, 여학생은 1.7%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시도한 학생 중 구매할 수 있었던 남학생은 74.2%,
여학생은 68%나 됩니다. 당진시 보건소는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제 공문을 돌려서 각 학교마다 다 돌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동 금연을 신청을 받아요. 금연 교육을. 그러면 그 계획 안에 이제 저희 전문 강사님이 나가서 이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한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학생의 경우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고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진 버스터미널 인근과 인적이 드문 곳에 청소년 흡연자가 많다 보니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교육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소년들의 상습적인 흡연 장소와 인적이 드문 곳에 가로등을 설치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등 흡연을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불산 공장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성문면 주민들이 반발 의사를 전해왔는데요. 저희 제일방송에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정원 기자가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의 불산 공장 입주 계획이 알려지면서 성문면 주민들이 반발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불산은 무색 무취의 자극성 액체로 인체에 치명적인 고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로지는 공장을 성문면 성문산단으로 이전하고자 지난해 8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올 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와 램테크놀로지의 입주가 적격하다는 의견을 통보했고 램테크놀로지는 지난 3월 소유권을 이전하며 성문산단 토지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반대 의견을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회신했고 초청 지역본부를 구성해 구체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문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 측면에서입니다. 2012년 9월 경북 구미에서 불산 가스 누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 인근 마을 주민 등 만여 명이 불산 누출의 여파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2013년 7월에는 램테크놀로지 배수구로 불산이 유출돼 마을 하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고 2014년 1월에는 질산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16년 6월에는 램테크놀로지 유독물 이송 배관 일부가 파열되면서 불산가스가 유출돼 이 사고로 주민 수십 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문 면민들은 불산 공장 입주 반대 관련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구축해 3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 중입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네, 이렇듯 해당 업체가 금산에서 여러 차례 불산 누출 사고를 낸 이력이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6년 공주로 이전을 추진했다가 당시 공주 시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무산됐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정원 기자 만나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성문산업단지에 입주 의사를 밝힌 불산 공장은 2016년 공주 탄천 산단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려다가 2년 6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14년 5월 램테크놀로지가 탄천 산단 입주 계약을 하자 공주 시민들이 입주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고 반대 성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공주시 의회 또한 불산 공장 입주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업체는 2016년 11월 입주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들어보면 성문산단 내 불산 공장 입주를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당진 내에서도 환경단체를 주축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시민 반발이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의견 잘 모아서 당진시와 힘을 합하면 입주 무산도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시민단체 입장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먼저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의 통화 들어보시죠. 불산은 대표적인 위험 화학물질이고 네네.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화학사고 위험성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생산지와 수요지가 최대한 밀접해서 있는 것이 화학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불산의 용처가 네, 주로 반도체와 관련된 물질들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데 네. 반도체에 관련된 사용되는 사업장 인근으로 가지 않고 반도체 관련 시설 중에 유일하게 불산만 멀리 떨어져서 별도로 하는 것은 그 불산을 사용해서 반도체로 수익을 얻는 업체에서 네. 피해만 다른 지역에 넘기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의에 네네. 맞지 않다. 김정진 사무국장은 불산은 반도체 구성물질로 반도체 공장과 인접한 곳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당진에서 생산하게 된다면 생산지와 수요지가 멀어지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는데요. 불산은 생산지와 수요지의 이동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동 과정에서 화학사고의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산 생산지가 반도체가 사용되는 사업장 인근으로 가는 게 맞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불산은 위험한 화학물질임은 물론이며 이를 다른 지역으로 떠넘기는 것은 환경정의에 맞지 않는 형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더불어 당진시와 개발위원회 등에서도 추가적인 논의 있었을까요? 네, 성문명 개발위원장 그리고 당진시 경제과 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오시죠. 저희가 이것을 인지한 것은 올해 2월에 알게 됐습니다. 알게 돼서 성문면에 유관 기관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침 코로나19하고 시기가 겹치는 바람에 우리의 반대 의사를 정확히 표명도 못하고 비대면으로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약 13,000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업체한테 시청을 통해서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반구 되돌릴 수 없다는 말밖에는 오지 않고 있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대대적인 우리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산업에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평택 단지에 수백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단지 안에 그 공장이 입주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문 면민과 당진 시민들께서 불산 공장 입주 반대 의견을 주셨고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불산 노출에 대한 인명 피해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당진시 또한 같은 입장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불산 노출의 미연에 방지코자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밀폐형으로 설비를 구비 운영한다고 하나 시민들께서 강력히 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장 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전문가 등 구체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문 국가산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한 업체 측 전달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성문명 개발위원장은 면민들의 마음을 모아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 의사 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불산은 반도체 업체가 모여있는 단지에 입주해야 함을 밝히기도 했고요. 또 당진시청 경제과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우려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또 시에서는 앞으로 입주업체의 입주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 한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견했는데요. 한국산업단지공단 당진지사와 당진시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합리적인 해소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기자였습니다. 당진시 가로등과 보행로의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정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 가로등과 보행로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당진 원룸 주변 외곽 지역 그리고 일부 도로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지난 6일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당진 지역에는 가로등 7,555개, 보안등 1,272개로 총 17,827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당진시는 거주단지가 늘어나고 있어 인구수 증가에 비해 작동되는 가로등의 수가 적다는 지적입니다. 당진시 교통과 관계자는 원룸 부근에는 전주 자체가 없어 보안등 설치가 어렵고 도로가 차량 진입로로 쓰이고 있어 전봇대 설치도 어렵다는 답변만 전했습니다.
시민들은 외곽지와 도심의 가로등 편차를 해결하고 밤에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전했습니다. JIB 뉴스 이정원입니다. 충남과 경북 지역은 발전소가 몰려 있어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이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기를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영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기 생산량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과 경북 지역으로 현재 발전소가 몰려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생산된 전기의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진에서 만든 전기는 변전소를 거쳐 평택, 영흥, 인천, 동서울 등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수요가 많은 수도권보다 지방에 전기를 더 비싸게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역종별 판매 단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반용 전기 판매 단가는 1kW당 서울이 129.71원, 경기가 128.76원이었지만 세종 135.34원, 충남 132.74원 등 지방 대부분은 130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 등 환경 부담과 사고 위험은 지방에 전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비싼 이른바 역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발전소 등에서 나온 대기오염 물질이 충남 등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 지자체는 지난 2일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지지한 바 있습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그동안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주차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돼 왔는데요. 이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차 산업위는 전동 킥보드를 주정차할 수 없는 곳으로 보도 중앙, 횡단보도와 산책로, 건물, 상가, 빌딩 등의 보행자 진출입로 등을 포함해 총 13개 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법률 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실제 시민들의 생활에 적용되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합의안은 제8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행사를 통해 기업과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의 토론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원의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오는 11일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당진 평택항 매립지 일원의 관할권 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현장 검증이 오는 11일 진행됩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현장 검증단은 당진 평택항 서부도 일원의 6개 지점 등 쟁점 사항을 살필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미 부지 등록을 마친 점과 자체 예산으로 기반 시설을 구축해 기업을 유치한 점 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 상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으로 상대 측이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반 시설 공급과 CIQ 기간의 밀집에 대한 반박 자료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 뉴스 전유진입니다. 당진시 동부로 인근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이곳을 지나는 타 운전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동부로입니다.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좌회전은 금지인데 일부 불량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근에는 불법 좌회전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는 등 이곳의 불법 좌회전은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당진 시민이 주로 가입되어 있는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해당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의 위법도 잦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시민은 제1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앙분리대 같은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당진시는 해당 도로의 확장으로 인해 추후 도로의 차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중앙분리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장되는 건 맞는데 세부 계획이 이제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경과를 지켜본 다음에 이분들이 그 수청지구나 수청 1지구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할지 이제 그런 거는 또 추후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현재 당진 수청지구 인근은 아파트 공사 등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화물 차량도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좌회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유진입니다.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소비자의 인권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해 매해 논란이 되는 이슈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 이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당진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한 온라인 카페에는 노키즈존이 아닌 카페를 추천해달라, 카페를 검색해 보아도 다 노키즈존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노키즈존은 자영업자의 영업권 보장과 그리고 소비자 인권 사이의 접점을 찾지 못하며 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당진 주부 A씨는 노키즈존인 카페가 너무 많아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키즈존이 아니더라도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다들 수근거리며 쏘아보는 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습니다. 당진의 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카페에 턱도 있고 계단도 있어서 위험한 경우가 많이 발생돼 노키즈존으로 바꾸게 되었다며 한 아이가 넘어져 다친 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을 내건 한 식당을 상대로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만 했을 뿐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 지켜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최근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먼저 나서 노키즈존을 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지만 식당 등에서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공장소의 예절과 배려를 배우는 게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RB 뉴스 이정원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